우와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밥솥을 발견했죠.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억 8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돈다발 밑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녀가 이 돈은 내가 쓰면 안 된다. 김선영에게 꼭 전해다오. 김선영? 이게 누구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기계적인 조문 인사. 하지만 강민혁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들리지 않는 척했다. 31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덤덤하게 엄마의 장례식을 치를 줄은 몰랐다. 민혁 씨,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래도 좀. 옆에서 먼 친척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지만 민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눈물? 그런 건 사치였다. 슬퍼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일주일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 민혁아. 엄마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쉬세요.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구나. 미안해. 그만하세요. 피곤하시잖아요. 민혁은 엄마의 손을 잡지 않았다. 어색했다. 평생 제대로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사이였으니까. 민혁아, 엄마가 부탁이. 나중에 해요. 지금은 쉬어야죠.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민혁아, 엄마 집에 밥솥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밥솥이 뭐가 중요해요? 민혁이 짜증을 냈다. 엄마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다음 날 엄마는 혼자 눈을 감았다. 민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금융권에서 빌린 3천만 원,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떠안은 4천만 원, 그리고 병원비로 나간 2천만 원. 합계 9천만 원. 강민혁 씨, 장례 끝나면 우리 좀 보자고요.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시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요. 뚱뚱한 사채업자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민혁은 로봇처럼 움직였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별로 없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반찬 가게를 하며 근근히 살았다. 장례를 마치고 민혁은 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빌라 2층. 30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엌으로 들어간 민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그릇은 하나뿐이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혼자서 밥을 지어 먹었던 거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반찬통 하나, 계란 3개, 그리고 작은 메모지. 민혁아, 계란찜 해 먹어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 메모지를 보는 순간 민혁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해주던 계란찜. 그게 민혁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엄마의 음식이었다. 엄마.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서랍을 열어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통장, 병원 영수증, 그리고 빈 통장들. 역시 남은 돈 하나 없네. 부엌 구석을 정리하던 중 민혁의 시선이 낡은 밥솥에 멈췄다. 20년은 좋게 됐을 법한 오래된 전기밥솥.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 엄마가 마지막에 밥솥 얘기를 했었는데 호기심에 테이프를 뜯었다. 밥솥 뚜껑을 열자. 헉. 민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밥솥 안에는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다. 급하게 돈다발을 꺼내 세기 시작했다. 5만 원권 100장 묶음이 한 뭉치에 500만 원. 그런 뭉치가 하나, 둘, 셋. 76뭉치.
민혁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3억 8천만 원. 정확히 3억 8천만 원이었다. 으아악. 민혁은 비명을 질렀다. 환희의 비명이었다. 손에 돈다발을 움켜쥐고 방바닥을 굴렀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엄마,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평생 원망했던 엄마가 갑자기 감사하게 느껴졌다. 9천만 원 빚. 당장 갚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돈다발을 꺼내다 밥솥 바닥에 뭔가 깔려있는 걸 발견했다. 접힌 종이였다. 민혁은 종이를 펼쳤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였다. 민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구나. 이 돈은 내가 쓰면 안 된다. 꼭 김선영에게 전해다오. 이 돈은 엄마가 평생 모은 목숨값이다. 선영이한테 전해주면 엄마는 눈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부탁한다. 내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민혁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김선영? 이게 누구야?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혼란만 남았다. 사흘 동안 민혁은 고민했다. 3억 8천만 원을 그냥 가지고 튈까, 아니면 엄마의 유언대로 이 김선영이란 사람을 찾을까? A씨, 모르는 사람인데 뭐. 하루에도 10번씩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결국 민혁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김선영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반찬 가게 하시던 분 아들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슬픔이 묻어났다. 네.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뵙고 싶은데요. 저는 갈 자격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긴 침묵. 내일 오후 3시. 신도리역 2번 출구. 통화가 끊겼다. 다음 날 민혁은 약속 장소에 일찍 나갔다.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3시 정각 한 여자가 들어왔다. 김선영 씨?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34세쯤 돼 보이는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다. 값싼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 앉으세요. 민혁이 자리를 권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분이 어머니가 뭐라도 남기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어머니가 돈을 좀 남기셨는데 선영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선영의 눈이 커졌다. 돈을요? 얼마나? 꽤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영 씨는 우리 엄마랑 무슨 관계세요? 선영은 고개를 떨궜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그분의 딸이에요. 네. 민혁이 벌떡 일어났다. 딸이요? 그럼 저랑. 이복남매죠. 어머니가 재혼하시기 전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외가에 맡기고 재혼하셨죠. 그럼 연락은 하고 지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요. 그분은 저를 버리셨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돈은 왜? 저도 모르겠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돈은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민혁은 거짓말을 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큰 돈이네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는 지금 뭐 하세요?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일 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10살 된 아들이 있어요. 혼자 키우고 있어요. 선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민혁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민혁은 선영을 미행하기로 했다. 3억 8천을 넘기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밤 8시 30분쯤 선영이 집에서 나왔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다. 짧은 치마에 하이힐. 설마
민혁은 뒤를 밟았다. 선영이 들어간 곳은 유흥가의 한 노래방이었다. 간판에는 엔젤 가라오케라고 적혀 있었다. 젠장. 새벽 2시. 노래방 문이 열리고 선영이 나왔다. 비틀거렸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다.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걸었다. 민혁은 멀찍이서 따라갔다. 선영이 들어간 곳은 허름한 빌라였다. 반지하 단칸방. 선영이 문을 열자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민혁은 창문 틈으로 안을 엿봤다.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선영을 안았다. 선영은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아이를 꼭 껴안았다. 준수야, 안 자고 기다렸어? 엄마 늦어서 걱정했어요. 준수가 또.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무슨 일 있어? 선영이 급하게 물었다. 준수가 또 실수했어요. 아이가 방 한쪽을 가리켰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 소변이었다. 아, 준수야. 선영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였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준수가 나쁜 아이예요. 준수가 못난 아이예요. 아이가 자기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선영이 급하게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준수야. 준수는 나쁜 아이 아니야. 하지만 준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요. 아빠도 준수 싫어서 떠났어요. 선생님도 준수 싫어해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민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선영은 아이를 꼭 안았다. 준수야, 엄마 봐. 엄마는 준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준수는 엄마한테 선물이야. 가장 소중한 선물.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준수 없으면 엄마는 못 살아. 선영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준수는 씻고 오렴.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준수. 아이가 화장실로 들어간 후 선영은 주저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아이가 듣지 못하게. 민혁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발걸음을 돌렸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날 이후 민혁은 일주일 동안 선영을 관찰했다. 아니, 정확히는 지켜봤다. 선영의 하루는 지옥 같았지만 준수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천국이었다. 오전 6시 선영이 일어나서 준수를 깨운다. 준수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엄마, 조금만 더. 안 돼. 우리 준수 지각하면 안 되잖아.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는다. 그리고 준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든다. 준수야, 밥 먹자. 준수가 식탁에 앉는다. 숟가락을 들지만 제대로 쥐지 못한다. 밥알이 떨어진다. 미안해요, 엄마. 괜찮아. 천천히 해. 선영이 준수의 손을 잡고 함께 숟가락을 쥔다. 하나하나 가르친다. 이렇게 천천히. 우리 준수 잘하네. 민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전 7시 특수학교 통학버스가 온다. 선영은 준수의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겨준다. 준수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네, 엄마. 그리고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돼. 근데 엄마, 친구들이 준수랑 안 놀아줘요. 선영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준수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면 친구들도 준수 좋아하게 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버스가 떠나자 선영의 미소가 사라졌다. 한숨을 쉬며 마트로 향했다. 오전 7시 30분, 오후 4시 마트 계산대에서 일한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한다. 점심시간은 10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운다. 어느 날 민혁은 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선영은 민혁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탓이었다. 계산대에 선 민혁 앞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광고에는 9,900원이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손님. 그 상품은 행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뭐?
그럼 왜 아직도 광고 안 떼어요? 이거 소비자 기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숙였다. 아주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아니, 당신 이게 몇 번째야? 지난주에도 이랬잖아. 제대로 일 좀 해요. 죄송합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끼어들고 싶었지만 참았다. 결국 선영은 자기 돈으로 차액을 메웠다. 아주머니는 투덜거리며 나갔다. 오후 4시 퇴근 후 급하게 집으로 온다. 준수가 통학버스에서 내린다. 엄마. 준수가 달려온다. 선영은 아이를 안는다. 우리 준수 학교 어땠어? 오늘이요. 준수가 그림 그렸어요. 준수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낸다. 엉성한 선으로 그린 그림. 사람 2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게 뭐야? 엄마랑 준수예요. 손잡고 있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와, 우리 준수 정말 잘 그렸네. 엄마가 냉장고에 붙여놓을게. 정말요? 정말이지. 집에 들어가서 선영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냉장고에는 준수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다. 오후 5시 저녁을 준비한다. 냉장고를 열지만 별로 없다. 계란, 김치, 라면. 준수야, 오늘 뭐 먹고 싶어? 치킨이요. 선영이 잠시 멈췄다. 치킨은 비쌌다. 치킨은 주말에 먹자.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계란볶음밥 해줄게. 좋아요. 준수는 실망하지 않았다. 엄마가 해주는 건 뭐든 좋았다. 저녁을 먹다가 준수가 물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아빠도 있는데. 준수는 왜 아빠 없어요? 선영의 손이 멈췄다. 준수 아빠는 멀리 갔어. 언제 와요? 잘 모르겠어. 아마 안 올 거야. 준수 때문이에요? 준수가 못난 아이라서 아빠가 싫어한 거예요? 아니야. 선영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았다. 절대 아니야. 준수는 잘못이 없어. 아빠가 준수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야. 엄마는 준수 안 떠나죠? 절대 안 떠나. 엄마는 준수 없이는 못 살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민혁은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다. 오후 7시 준수를 재운다. 동화책을 읽어준다. 옛날에 착한 왕자님이 살았어요. 엄마, 준수도 왕자님처럼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준수는 이미 왕자님이야. 엄마의 왕자님. 준수가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엄마. 내일도 같이 있어줘요. 그럼 엄마는 항상 준수 곁에 있을 거야. 준수가 잠들자 선영은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후 8시 노래방으로 향한다. 어느 날 밤 민혁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손님으로. 선영이 방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모시겠습니다. 밝은 목소리. 하지만 눈은 죽어 있었다. 30분쯤 지났을 때 취한 중년 남자가 선영의 허리에 손을 댔다. 아가씨, 오늘 끝나고 2차 갈래?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는 2차 안 나가요. 에이, 그러지 말고. 돈 더 줄게.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이 남자의 손을 떼어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야, 이년이 지금 나 무시해? 남자가 손을 들었다. 그 순간. 이 씨발놈아. 민혁이 벌떡 일어나 남자의 팔을 잡았다. 뭐야, 너. 꺼져.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민혁의 눈빛이 차가웠다. 남자는 겁을 먹고 물러났다. 선영이 민혁을 쳐다봤다. 손님. 괜찮으세요? 민혁은 모자를 벗었다. 저예요. 반찬 가게 아들분? 네. 죄송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뭘 확인하는데요?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선영이 물었다. 왜 이런 일 하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3억을 모르는 사람한테 주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겠죠.
3억을 어떻게? 1,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어머니 유언장에 분명히 적혀 있었을 텐데.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돈 정말 저한테 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직하네요.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준수만 없었으면 이런 일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준수 치료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마트 월급으로는 부족해요. 준수가 많이 아픈가요? 발달장애예요. 평생 치료받아야 해요. 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바래다 드리고 싶어요. 둘은 말없이 걸었다. 선영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준수. 선영이 급하게 문을 열었다. 준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준수가 또 바닥에 또 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선영이 아이를 안았다. 민혁도 따라 들어갔다. 제가 치울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민혁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준수가 민혁을 쳐다봤다. 아저씨, 준수 때문에 더러운 거 치우는 거예요? 미안해요. 민혁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니야. 이거 더러운 거 아니야. 그냥 물이야. 괜찮아. 하지만 준수야, 아저씨가 어렸을 때도 이랬어. 실수하는 거 당연한 거야. 준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이야. 민혁이 웃었다. 준수도 따라 웃었다. 그날 밤 민혁은 결심했다. 이 돈을 선영에게 주기로. 일주일 후 민혁은 선영에게 연락했다. 누나, 돈 드리려고요. 만날 수 있을까요? 누나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하죠. 우리 남매잖아요. 둘은 공원에서 만났다. 민혁은 가방을 건넸다. 이게, 네. 3억 8천만 원 다 들어있어요. 선영은 가방을 열어보고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이걸 정말 저한테? 엄마 유언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도 빚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빚쟁이들 봤어요.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안해요. 누나가 미안할 일 아니에요.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초반의 남자. 술 냄새가 났다. 선영아.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진우 씨? 전 남편이었다. 오래간만이네. 나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 내 직장 동료한테 물어봤지. 여기서 뭐 하세요? 가세요. 가긴 뭘 가. 돈 좀 줘. 내가 떼돈 벌었다며? 민혁이 앞으로 나섰다. 누구세요? 너는 누군데? 새 남자친구야? 진우가 비웃었다. 제발 가세요. 우리 아무 관계 아니에요. 아무 관계. 준수 아빠인데? 양육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양육비요? 5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보내놨잖아요. 선영이 소리쳤다. 그건 내가 사정이 안 좋아서. 그만하세요. 제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야, 이년아. 내가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돈 좀 줘. 진우가 선영의 팔을 잡았다. 선영이 비명을 질렀다. 나. 민혁이 진우의 손목을 붙잡았다. 손 떼세요. 뭐야, 이 새끼. 진우가 주먹을 휘둘렀다. 민혁이 피했다. 경찰 부를까요? 폭행죄로. 민혁의 눈빛이 차가웠다. 진우는 겁을 먹고 물러섰다. 좋아, 좋아. 나중에 다시 온다. 진우가 떠나갔다. 선영이 주저앉았다. 괜찮으세요, 누나? 미안해요. 보기 흉한 모습 보여드려서. 괜찮아요. 민혁이 선영을 부축해 일으켰다. 저 사람. 또 올 거예요. 그럼 제가 막을게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우린 오늘 처음 만난 남매인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며칠 후 민혁은 진우를 찾아갔다. 진우가 묵고 있다는 고시원으로. 뭐야 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혁은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뭔데? 500만 원이요. 오 고맙네. 진우가 웃었다. 하지만 민혁의 표정은 차가웠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다시는 선영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준수도 찾지 마시고요. 뭐? 이 돈 받으면 당신은 선영 씨, 준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싫으면 됐어요. 민혁이 봉투를 도로 가져가려 했다. 진우가 급하게 붙잡았다. 알았어. 안 나타날게. 약속하세요. 약속한다고. 진우가 돈을 챙겨들었다. 민혁은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여기 서명하세요. 준수에 대한 친권 포기 각서예요. 이게 서명 안 하면 돈 없어요. 진우는 망설이다가 서명했다. 이제 당신은 준수의 아빠가 아니에요. 민혁은 각서를 챙기고 나왔다. 그날 저녁 민혁은 선영의 집을 찾아갔다. 이게 뭐예요? 선영이 각서를 보고 놀랐다. 이제 저 사람 다시 안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해결했어요. 미안해요. 제 일인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족 일이에요. 선영이 울었다. 민혁이 어깨를 토닥였다. 준수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기뻐서 우는 거야. 기쁜데 왜 눈물 나와요? 기쁠 때도 눈물 나올 수 있어. 준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민혁이 웃었다. 준수야, 삼촌이 치킨 사줄까? 정말이요? 그럼. 뭐 먹고 싶어? 양념치킨이요. 좋아, 양념치킨 시키자. 셋은 함께 치킨을 먹었다. 준수는 행복한 표정이었다. 삼촌, 자주 와요. 그럼 자주 올게. 민혁은 선영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선영도 미소로 답했다. 민혁은 엄마의 집으로 돌아가 유품을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엄마의 일기였다. 첫 페이지. 1989년 3월 12일. 오늘 선영이를 외과에 맡기고 왔다. 선영이는 울지도 않았다. 엄마를 원망하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선영아. 민혁은 페이지를 넘겼다. 1995년 8월 20일. 민혁이를 낳았다. 건강한 아들이다. 근데 자꾸 선영이가 생각난다. 선영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2003년 5월 5일. 어린이날. 민혁이한테 장난감을 사줬다. 선영이한테는 뭘 해줬을까? 아무것도 못 해줬다. 201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영이를 찾아봤다. 고아원에 있다가 나왔다고 한다.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전화할 용기가 없다. 2015년 6월 14일. 선영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초대받지 못했다. 당연하다. 나 같은 엄마가 무슨 얼굴로 가겠니? 2018년 3월 3일. 선영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이름은 준수. 내 외손자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2020년 5월 10일. 선영이 남편이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고 한다.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선영아,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니?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용기를 내서 선영이한테 연락해볼까? 아니다. 무슨 얼굴로. 그냥 돈이나 더 모으자.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2024년 10월 10일. 병원에 갔다. 암 3기란다.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한다. 선영아, 엄마가 미안하구나. 평생 너를 버리고 살았구나. 이 돈이라도 받아다오.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다. 민혁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민혁은 새 밥솥을 사서 선영의 집으로 갔다. 이게 뭐예요? 밥솥이요. 보면 알죠. 왜 사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밥솥에 돈을 담아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민혁은 엄마의 일기장을 건넸다. 선영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엄마. 엄마는 평생 누나를 그리워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용기가 없었나 봐요. 그냥 돈으로 대신하려고 한 거죠. 선영은 한참을 울었다. 민혁도 함께 울었다. 누나, 밥솥은 생명이에요. 엄마는 누나가 굶지 않았으면 했던 거예요. 그랬구나. 이제부터는 따뜻한 밥 꼭 챙겨 드세요. 준수한테도 맛있는 밥 해주시고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선영은 새 밥솥으로 밥을 지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준수야, 밥 먹자. 네.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았다. 선영, 준수, 그리고 민혁. 잘 먹겠습니다. 준수가 큰 소리로 말했다. 민혁이 웃었다. 준수야, 밥 맛있어? 네. 엄마가 지은 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우리 준수. 선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밥을 먹다가 준수가 물었다. 삼촌, 계속 우리랑 같이 있어줘요? 그럼 삼촌 자주 올게. 자주 말고 매일 와요. 민혁이 선영을 쳐다봤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매일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준수가 환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준수가 그림을 그렸다. 사람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이게 뭐야? 민혁이 물었다. 엄마랑 준수랑 삼촌이에요. 가족이에요.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가족이구나. 선영도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준수를 재우고 난 후 선영과 민혁은 작은 식탁에 앉았다. 민혁아, 고마워. 제가 고마워요, 누나. 누나 덕분에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는 좋은 분이었어요. 네. 이제야 알았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민혁아, 빚은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갚을게요. 일 열심히 하면 되죠, 뭐. 미안해. 내가 돈을 안 받으면. 아니에요. 이건 엄마 뜻이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더 필요해요. 고마워. 선영이 민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힘들 때 서로 의지하자. 네, 누나. 그때 방에서 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물. 선영이 일어섰다. 그런데 준수가 다시 말했다. 엄마. 또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선영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다. 민혁도 따라 들어갔다. 침대 시트가 젖어 있었다. 준수가 울고 있었다. 준수가 나쁜 아이예요. 엄마 힘들게 해요. 선영이 아이를 안았다. 아니야. 준수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치우면 돼. 민혁이 나섰다. 내가 할게, 누나. 누나는 준수 씻겨줘. 미안해. 가족인데 뭐. 당연한 거지. 민혁은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았다. 선영은 준수를 씻기고 새 옷을 입혔다. 준수야,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삼촌도 화 안 냈어요? 당연하지. 삼촌은 준수 사랑해. 준수가 환하게 웃었다. 준수도 삼촌 사랑해요. 민혁이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를 지켜주겠어. 누나를 지켜주겠어. 그게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며칠 후 민혁은 엄마의 무덤을 찾았다. 선영과 준수도 함께였다. 엄마, 선영 누나 모시고 왔어요. 선영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딸 선영이에요.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선영이 울었다. 민혁이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누나 잘 챙길게요. 준수도 잘 키울게요. 그게 엄마가 원한 거잖아요. 준수도 무덤 앞에 절했다. 할머니, 준수예요. 처음 뵙는데. 안녕하세요.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준수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밥을 먹었다. 따뜻한 밥. 엄마가 남긴 밥솥으로 지은 밥.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마치 엄마의 따뜻한 손길처럼. 1년 후, 민혁은 빚의 절반을 갚았다. 일용직 대신 정규직을 구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다. 선영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엄마가 하던 그 일, 준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준수는 여전히 가끔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와 삼촌이 함께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에 나갔다. 삼촌, 그네 밀어줘요. 그래, 더 높이? 네. 민혁이 그네를 밀어주고 선영이 웃으며 지켜봤다. 준수야, 조심해. 괜찮아요, 엄마. 준수 날아갈 것 같아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민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잘하고 있죠? 우리 가족 잘 지내고 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마치 엄마의 대답 같았다.